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비오는 수요일 빨간 장미를 주는 날로 통하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시들면 버려야 되는 장미꽃이 왜 사랑의 징표일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아마존 정글에 사는 돌고래에서 그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컷 아마존 돌고래는 암컷에게 진흙이나 수초를 주면서 구애 행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먹지도 않는 걸 챙길 만큼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수컷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꽃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꽃은 남자의 경제력과 자상함을 과시하기에 딱이라는 건데요. 꽃 한 송이에도 얽히고 설킨 남녀의 수상한 감정들, 하드보일드 연애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에서 알아봅니다. 자, 저도 오늘은 진화심리학의 가설로 이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식인을 맞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거든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 나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소리 좀 작네요. 그런가요? 지금 혼자 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작가들이 같이 쳐줘 큰데. 네. 저 작가분들 또 일하는 척하고 계시고. 뭐 말만 시키면 일하는 척. 그렇습니다. 네, 진화심리학 가설로 오프닝을 열었나요? 예. 네. 진화심리학 가설로. 가르친 보람이 있다. 아니, 그나저나, 오늘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다고. 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예. 저도 잘 몰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자, 지금 평상시에도 상태가 좋으실 때도 저희가 주의를 요하는데, 오늘은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됩니다. 걱정되고요. 제가 근데 지난주 방송 끝나자마자 네. 어제 갔는데, 다른 방송국의 그 라디오 PD가 네. 요즘 이 나갈수 논평 굉장히 잘 듣고 있다. 그러길래 제가 당연히 거만한 표정을 지어줬죠. 네. 거만한 표정을 지어줬는데 바로 네.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런데 김어준 씨는 말이죠. 이 진중권 씨와 심영래 씨가 짬뽕된 것 같아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항의한다. 네. 저는 그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두 양반을 다 만나봤는데 예. 제 외모가 훨씬 더 출중하다. 이 점을 제가 강력히. 왜 말을 안 해?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원래 그 촌천살인의 그 독소를 날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실물이 예. 훨씬 낫다는 점을 저는 틈날 때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오늘 잠을 못 주무셨네요.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실 그 PD분에게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는 바입니다.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평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또 나가서 갑니까? 해야죠. 왜냐면은 이게 국내 유일인데다가 네. 동시에 가장 통찰력이 있는 논평이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네, 참. 틈만 나면 저한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틈만 나면 잘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논평은 나가수가 더 이상 재미없어질 때까지 네.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 박정현 씨부터. 박정현 씨. 네, 오랜만에 박정현 씨. 네네. 제가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 그 인생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떤 의미냐면은 왜 초반에 이소라 씨 그 김건모 씨 탈락하고 나서 그 땡강 부린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소라 씨는 섬세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무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본 거죠. 네. 어떤 사람인지. 김범수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애정을 가지게 됐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시청자들이 가장 빨리 쉽게 명확하게 감정이입을 한 사람은 윤도현이었죠. 뭔가 건강하고 네. 신나고 꿍꿍이가 없고 보이는 그대로가 그 사람인 위지위그맨이죠. 위지위그맨. 그래서 배신당할 것 같지 않은 뭔가 그러면서 소년 같은 뭐랄까요? 어수룩 섹시. 윤도현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야. 그만해야 되겠어요. 네. 네. 저도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수룩 섹시. 어수룩 섹시. 정말 처음 들어보네. 요걸로 한 달치 칭찬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 욕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도는 안 떨어진다고 처음 네.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밴드의 장점도 있지만 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감정이입을 한 거죠. 네. 네. 그걸 난 간파한 거지. 예리한 거지. 예. 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정현 씨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 인생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는, 말하자면 일종의 만화 캐릭터처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네. 뭔가 좀 입체적이지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노래 무대를 보면서 네. 그 박정현 씨의 어떤 인간적인 감수성 이게 너무 네. 잘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감수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관객으로 하여금 저 가수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저는 최고 경지라고 봅니다. 옆에 수천 명이 있어도 예. 저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최고 경지인데 마치 체면 거는 것 같은 거죠. 일종의. 그 노래하는 동안은. 예.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박정현 씨는 음악 체면술사였다. 브라보. 오늘의 노래는 박정현의 바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예리한 거 하나 끝났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만 보자면 네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가장 위험해 보인다. 제가 원래 처음 새로운 가수들이 나오면 누가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 잘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욕을 먹잖아요. 근데 네. 조관우 씨가 저는 가장 위험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그 팔세토 창법인가요? 네. 오페라에서 뭐라 그러더라? 카스트라토? 네, 네. 그 남자가 변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네네. 거세를 해서 네. 말만 해도 통증이 오네요. 네. 그때 나오는 미성. 네. 네. 그런 창법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창법으로 그 한 시대를 풍미하셨죠. 네.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그 과거가 이 나가수에 출연할 아무도 토달 수 없는 네. 그런 마땅한 자격을 줬죠. 네. 네. 대단하시죠. 네. 그런데 과거의 역할은 저는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가수라는 무대는 네. 이 과거에 대한 예우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때까지 봐도 그렇고. 김건모 씨도 저는 그 점을 처음에는 오해하셨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김건모 씨가 나오면 저는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봐요. 김연우 씨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만약에 네. 마지막 무대처럼 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마지막에 고음을 뭐 질렀다 아니라 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초반에는 그 훌륭한 기량을 기존의 팬들이 좋아해 왔던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만 사용했거든요. 사실은 이 성공했던 과거를 자꾸 반복하려는 유혹은 누구한테나 있죠. 다른 분야도 다 그래요. 성공했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의미에서 조건우 씨도 만약에 자신의 과거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팔세토 창법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진성이 됐던 가성이 됐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 이분 진성으로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노래를 워낙 잘하시고.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다 자유롭게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풀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 감성이 이런 거라는 걸 딱 보여주셔야지 네. 되는데 첫 무대는 뭐 긴장도 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그것으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네. 저분이 아직 과거에 성공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발목이 붙잡혀 계시다. 네.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탈출하셔야 된다. 김범수 씨가 해방되셨듯이 네. 그러면은 뭐 이분의 기량으로 볼 때 오래 갈 수 있는데 당연히.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 다른 분들은 좀 짧게 해보자면 장혜진 씨는 저도 노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몰랐는데 그날 무대를 보니까 이 승부욕이 대단히 강한 분인 것 같아요. 승부욕이. 그래서 다음 무대가 저는 기대됩니다. 네. 뭐를 들고 나올까? 신비로우시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노래하실 때 보면 되게 신비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고음에서 이렇게 허스키가 섞일 때
굉장히 뭐랄까요. 독특하다는 생각은 저도 했는데 신비로운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씨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고자 하는 마음과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김범수 씨가 탈락한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일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BNK는 뭐랄까요. 지금까지 가수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 네. 그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까지 연기할 정도로. 네. 아니죠. 한 번뿐은 아니군요. 결혼당 한 번이군요. 신혼여행은. 그렇죠. 결혼당 한 번이죠. 네.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어쨌든 예, 한 번이죠. 대부분은. 결혼당 한 번입니다. 네. 그리고 옥주현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좀 길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하되 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옥주현 디스카운트가 있다.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제 기업 구조의 투명성 이런 네.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다. 이런 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거든요. 네. 옥주현 씨도 옥주현 씨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 네,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네. 간단한 예언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예언? 예언. 네. 예, 예언을 항상 거의 맞추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언이 재밌잖아요? 네. 예. 틀리면 안 나올 거야, 이제. 네. 제가 보기에 다음 주는 말이죠. 네. 이 나가수에서 우승 코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소라 씨가 탈락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네. 따라서 고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네네. 그거를 조관우 씨나 장혜진 씨나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예. 그걸 한 번에 만회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걸 네. 저는 제작진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메꾸려고 할 텐데, 네. 그러면 좀 예능을 강화해서 뭐 웃음의 빈도나 강도를 좀 더 높여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연성화시켜가지고 네. 돌파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가수는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가면 이 시청자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저라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판에 잡히지 않는 시청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1박 2일처럼. 예. 그래서 좀 편하게 가면 더군다나 임재범 씨나 이소라 씨가 없는 시점이라면 그런 대안을 시도해보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런 예상을 해본다. 하지만 1박 2일 시청률이 더 높은 거는 나가수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1박 2일이 그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1박 2일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도 네. 그래도 나가수가 이러면 저는 나가수만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작진이 고민할 일이고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변화도 진화의 하나겠지만 그렇게 되면 초반에 그 압도적인 아우라 이건 좀 옅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비용은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네. 지금 산주 체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락 직후에 바로 경연하면 가수가 지치잖아요. 네. 윤도현 씨도 지치죠. 그쵸, 이게 좀 피곤하죠. 계속 해야 되니까. 그 가수를 보는 우리도 지쳐요, 시청자도. 그리고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대가 하향 평준화되거나 혹은 변별력이 약해지거나 그럼 지난주처럼 1위와 꼴찌 사이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위가 높은 가수는 다음 무대에서는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전혀 새로운 종류 실험을 시도하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신나거든요, 정말. 예. 다양성도 나오고 근데 그런 다양성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에 해가 된다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 더 큰 문제는 원래 나가수의 최대 장점은 다른 예능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게 이게 차곡차곡 스토리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쌓아지냐면 어떤 노래가 선택됐냐, 어떻게 선택됐냐, 어떻게 준비했냐, 그 과정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그런 준비 과정을 보니까 가수가 어떤 사람이냐. 예. 그러면서 막 기대감이 상승되고 스토리가 구축되고 그러는 건데 이 3주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스토리가 구축되는 게 대단히 빈약해진다. 그러면 감정이입의 폭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4주 체제가 낫다. 가수에게도 시청자에게도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오지랖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정현 씨의
바보, 차면술사. 예. 그걸 듣기 전에 또 저희 또 이 코너에 중요 또 코너가 하나 있죠. 짧은 상담 받는 거. 그거 재밌어요, 생각보다. 네, 이거 재밌어요. 요거를 저 예고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3분 30초 동안 7개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는데, 오늘 또 몇 개가 성공할지 짧게 대답해드릴 수 있는 연애 상담 질문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낼 번호는 샵 8008,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빠지고, 미니나 스마트폰으로 듣는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신청해주신 박정현 씨의 지난주 경연에서 불렀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불러줬던 그런 느낌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음악 참여술사였다. 마치 참여에 걸린 것 같은 거죠. 순간적으로. 나한테만 이 노래를 저 사람이 저 무대에서 한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들어보시면 또 색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모르고 있죠. 이미 떠난 사이인데 언젠가 올 거란 생각에 마냥 웃고만 있죠. MBC FM for you. 2시의 데이트. 2시의 데이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 3동의 K씨. 키 167cm, 나이 30에 직장생활 8년차 대리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제가, 기네요. 170cm도 안 되는 36살 노총각의 대기업 과장인 남자랑 6개월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바른 생활 사나이인 남자랑 정착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모든 게 척척 진행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 6개월 연애 기간 동안 단 2번 정도 아주 가벼운 말싸움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아직 양가 인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싸울 일이 너무 많네요. 신혼집 위치 때문에 2주 동안 티격태격, 예식 날짜 잡는 것 같고도 계속 삐걱, 전화로도 싸우고 만나도 싸우고,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4번씩 만나던 커플이 요즘에 일주일에 1번 저녁 때 잠깐 볼 뿐입니다. 나머지 날들엔 전화로 싸우다가 지쳐서 전화를 끊죠. 과연 우리 사랑한 걸까요? 과연 결혼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는 걸까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존경스러기까지 합니다. 진짜 결혼 준비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보면 우선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나는 167에 잘 나가는데 남자는 170도 안 되고 노총각에 등등등. 기본적으로 내가 결혼을 해 주는 거라는 인식이 좀 있고요. 네. 이분은 일단 그래서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주지 않아서 승질이 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웃기다. 그런데 승질 나 있다는 거예요? 네, 승질. 네. 이거는 전문용어로 성깔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이에 첩첩산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두 사람 간에 싸우는 거지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양가 집안 때문에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도거든요. 예. 제 모든 제도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절차에 ISO 국제 표준이랑 없다. 네. 네. 집안마다 다 다르다. 예. 네.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쪽 집안의 자존심이 개입이 됩니다. 예. 그때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폭된다. 네. 지금은 이건 일도 아니다. 그렇죠. 더 커진다, 네, 이제. 둘 사이에 그냥 티격태격 하는 거고, 그 티격태격의 원인은 이 여자분이,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한, 당신한테, 결혼을 한다는 게 내가 이미 맞춰주는 건데, 이번엔 당신이 맞춰줘야지,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별거 아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곧 시작될 것이다. 네. 집안인지 집안과 집안이 만나면서. 그렇죠. 네. 거대해지는 거군요, 싸움이. 그러면서 깨지는 경우 참 많죠, 결혼 전에. 네. 그리고 그렇게 깨질 거라면 결혼 전에 깨지는 게 낫다. 그렇죠. 결혼 후에 깨지면
이혼이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런 일들 벌어지죠. 왜 그걸 여자 집에 맞춰야 되느냐, 뭐. 이건 뭐 남자 집에 맞춰줘야지, 뭐. 이건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집도 해줘야지, 뭐 이런 자존심의 균형 맞추기.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 날짜, 뭐, 예. 장소, 예단, 뭐, 끝이 없어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더욱 나쁜 것은 이런 결정들이 당사자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당사자들만 오케이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부모님 자존심의 대리전, 집안의 대리전. 네. 우리 집안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 집안이라고 할 사람들은 말이죠. 국내 0.0001%도 안 돼요. 예.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으로 인한 갈등,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은 사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남자한테 있어요. 예. 이걸 돌파하려면 남자가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예.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예. 그걸 관철시켜서 돌파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이때 기준은 남의 어떤 기준이나 경향을 따를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거 아니거든요. 예. 내 결혼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부모조차도 만약에 30에 했다면 앞으로 60년간 대신 그 결혼생을 해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어떤 식이냐 그러면 제가 예를 오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한 번 했습니다. 네. 네. 이젠 이혼했죠. 네. 네. 김호준 씨가. 네. 네. 결혼하고 이혼하셨다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모친의 첫마디는 그거였죠. 보통은 이제, 누구랑?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 모친은 언제? 그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누구랑은 내가 결정한다. 네. 라고 부모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한 달 있다가,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축하한다. 쿨하시게. 네. 그리고 축의금을 내셨어요. 네. 근데 결혼식을 제가 어디서 했냐?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네. 괌에서 했습니다. 괌에서 하셨어요? 괌 교민은 아니고요. 네. 왜 그랬냐? 제가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게 자기의 기준이라는 건데 네.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 둘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합니까? 구분을 해보면 하나는 제 생각인데 하나는 직계 가족으로부터 다 모아놓고 공식적인 승인을 받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승인 받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지인들한테 축하받는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둘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섬에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이유는 그냥 괜히. 그냥 괜히 로맨틱해 보이고. 네. 네. 근데 제주도로 가려면 하객을 다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돈도 없고, 네. 그런 의사도 없고, 네. 그래서 양가 직계 가족만. 조촐하게 정말. 네. 직계 가족 10명씩만 데리고 괌으로 가자.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먼저 갔어요. 네. 가가지고 장소를 물색해야 되니까. 네. 원래 생각은, 배 위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배 위에서. 야, 이거 굉장히 로맨틱하시네. 네. 그러나, 네? 실제로 갔더니, 통통배밖에 없어. 그 배에 설려면 전부 다 일렬로 앞으로 나눠야 돼. 이거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서 하자. 멋질 것 같잖아요? 바닷가 좋다. 그래서 해변을 가보니까 다들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 또 포기.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물색하다가, 예. 어떤 호텔의 정원인데, 그 정원이 마침 절벽 바로 앞에 있었어요. 요거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호텔의 뱅퀴트 매니저,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매니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여기서 결혼할 테니까, 수명 끌고 와서 결혼할 거다. 그러니까 일몰 시간에 맞춰서 텐트를 쳐주라. 그리고 괌 오케스트라를 불러라. 다 부르면 비싸니까 바이올린 하나만 불러라. 그러면 내가 20명 끌고 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겠다. 그리고 니들도, 이벤트도 좋지 않느냐. 그 합의가 됐어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황당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설득했냐면, 우리가 성리되고 나서, 직계 가족들이 다 함께 여행 가는 건, 특히 해외여행 가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그렇죠. 기회가 없죠, 거의. 그렇죠. 더구나 양가가 같이 가는 건 아마도 다시는 없을 기회다. 그런 거 하나. 비용도 절약된다. 왜냐면 호텔 숙박비,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표값이 들어가는데, 근데 국내에서 예식장비라든가, 사진 비용, 드레스, 이런 거 다 합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괌에서 동네 사진사 부르고, 원래 입던 양복이나 입고,
게다가 신혼여행 을 다 함께 갔기 때문에 예. 선물 안 사도 돼. 그죠? 그죠? 그죠. 결혼식과 신혼여행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어. 신혼여행비가 따로 안 들어. 막 그냥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게다가 지금. 가족 여행까지 갔잖아요. 예.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됩니다. 이야.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조그만 해관 하나 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두 번째 지인들한테 축하받는 거 행사를 한 거죠. 찍어온 비디오도 좀 틀어주고 예. 뭐 노래자랑도 좀 하고. 예. 요즘 그 예식장에서 하는 필요는 가짜죠. 예. 뭐 필요였냐? 돈 냈으니까 밥 먹고 하는 거지.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껏 시간을 쓰는 거죠. 노래도 하고 뭐 지인들 와서 잘 놀다 갔어요. 예. 자기 인생이고 예. 그리고 자기 결혼식이고 네. 자기가 살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자기 방식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근데 결혼식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좋은 아이들 역시 지식인이라는 게 또 여기서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교훈은 이런 거죠. 막 살아야 된다. 막 살아야 된다. 근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진짜로. 아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얘기도 또 덤에서 해야 되겠네요. 결혼식을 잘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평생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별개다. 그것은 별개다. 별 받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남자분한테 이 불만을 가신 여자분이 네.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거 말고 예. 또 다른 사람들 하는 방식 말고 그러니까 꼭 과음을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오빠의 플랜이 뭐냐 어떻게 하고 싶냐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의논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자잘한 갈등들은 사라져요. 왜냐면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막 의논하고 신나고. 예. 결혼식이라는 게 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냥 관습에 따라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운 방식을 서로 찾다 보면 그렇죠. 신나고 재밌고 재밌는 거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다 보면 좋은 방법. 그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용기가 필요하고 이걸 주도하는 건 남자여야지 일이 잘 풀립니다. 그렇죠. 남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죠. 요런 행사는. 예.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꼭 행복하다 이런 보장은 없다. 그거는 이제 김호준 씨가 아픈 과거를 또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잘 사는 건 별개의 문제다. 네. 오늘 정말 김호준 씨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본인의 얘기까지 딱 드러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남들은 어떻게 하나에 네네. 그 신경을 쓰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지 말자. 예. 더군다나 결혼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예. 내가 살 건데. 네, 그런 그렇죠. 얘기로 샘플 하나 드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밖에 어르신들께서 여기 방송 구경 오셨나 봐요. 표정으로 봐서는 말이죠. 예. 윤도현 씨를 몰라요. 왜 전혀 모르시죠? 안녕하세요. 윤도현 씨를 알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안 받으시는데 손을 들어야 되는데 연령대로 봐 윤도현 씨를 모른다. 지나가셨어요. 뒷짐 주시고 다들 시크하게. 저분들의 연령대로 봐서는 1박 2일을 보시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거 해볼까요, 이제? 예. 네. 아니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노래? 벌써요? 예. 짧은 사연. 노래 듣고 와서 그리고 짧은 사연? 네. 알겠습니다. I2I의 제목이 의미심장하네요. 남자답게. 어젯밤 그 여잔 누구야 날 볼 때만 네가 그런 눈빛일 줄 알았어. 자, I2I의 남자답게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짧은 사연들 한번 명확하고 정확하고 때로는 엉뚱하게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anytime. 네. 자, 7611번님.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만
내가 바라던 남성상에서 멀어져가는 남자친구 헤어져야 할까요? 네. 정확하네요. 네. 네. 다음. 5131번님, 남자 눈을 잘 못 쳐다보겠어요.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귀여워합니다. 그럼 됐지 뭐. 다음. 웃기다 이거. 3323번님,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여자가 손해라는 사회 통념이 있는데 남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의 과거 연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예. 흔쾌히 받아들이는 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예. 박옥선 씨는 퇴근 때만 되면 전화기 꺼놓는 남편의 심리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업무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들키고 싶지 않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제발 업무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다로 좀 결정하세요. 퇴근하고 나서도 업무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다. 네. 이거 아니면 네. 들키고 싶지 않다죠. 들키고 싶지 않다. 뭐로부터 들키고 싶지 않은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아유, 전화기 꺼놓는다고 안 들키는 건 아닌데. 1907번님. 집사람이 옆집 남자한테 너무 잘합니다. 이사 가야 될까요? 이거 뭐야? 옆집 남사를 이사 보내세요. 옆집 남자를 이사 보내라. 시끄럽게 불어가지고 도저히 옆에 못 살게. 제가 가서 뭐 기타라도 쳐드릴까요? 복비는 부담해야죠. 예. 5049번님. 네. 밀당이 결혼 10년 차에게도 필요한 건가요? 밀당이라기보단 긴장감이 필요한 거죠. 긴장감. 네, 긴장감을 둘 사이에 만들어낸다면, 그게 밀당이 아니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네, 긴장감. 중요한 거죠. 0419번님. 이상하게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저희 언니도 마음에 들어하고 결국 둘은 사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언니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저도 왠지 끌려요. 이거 왜 이러죠? 유전자 때문이다. 야, 다음. 당연하죠. 비슷한 유전자를 타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공산이 훨씬 크죠. 전혀 다를 공산보다. 네. 왜 이럴까요까지 질문했기 때문에 그냥 유전자 해결은 못하겠다. 네. 4326번님. 스킨십을 어색하지 않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없을까요? 스킨십이 어색하고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거절할 게 아니고 그걸 참으면서 만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남녀가 스킨십 없으면 그렇죠. 그 무슨 재미? 그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호감이어도 자기한테 스킨십이 너무 매력적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귀는 건데 그게 어색한데 왜 만나요? 그렇죠. 전상민 씨는 주변에 이쁜 여자가 없어요. 씁쓸합니다. 아니 어딜 가야 예쁜 여자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자기가 거울을 먼저 보세요. 자기 자신을 파악한 후에 내가 이유를 왜 딴 데서 찾아? 자기를 알아야 되겠죠. 뭐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거 있어요. 4362번님은 아파트 말고 피아노 배우면 시집 오겠다는 아가씨가 있는데 총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려주세요. 아파트하고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세요. 야, 몇 개란 거예요 오늘 도대체? 네. 세워주세요. 몇 개인지. 많이 했다라고 하죠. 뭐. 아니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거 재밌는데?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재밌어요. 네. 그리고 너무 대답이, 어떻게 이게 읽어보지도 않은 즉석 질문인데 이렇게 대답을 9개 하셨어요? 지식인이다. 지식인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에 김호준 씨 본인 스스로 또, 내가 최고다. 너무 예리해! 예. 깜짝 놀라 나도. 정말 제가 칭찬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알아서 해주시니까 스스로. 자, 국제정치. 국제정치 갑니다. 유럽에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 어딜까요? 정답은 영국입니다. 네. 유럽 대부분이 무료예요. 있는 나라도 프랑스는 연 50만 원. 돈도 아니죠. 연 50만 원. 그리고 독일도 대부분 무료인데 16개 연방이 있어요. 독일에는. 그중에서 2개만 지금 연 80만 원 받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영국은 한 500에서 600 사이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비싸요. 근데 연. 영국하고 우리하고는 학자금 대출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급여가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이 졸업해서 네. 취직한 다음에 연봉이 연봉 3천 한 7, 800. 예.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대출 상환 안 해도 됩니다. 또 취직을 못 해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계속 연봉이 낮아서 30년간 예를 들어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 아예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대출 상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국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영국. 영국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병무청에서 얼마 전에 네. 입영 대상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군 복무가 해결이다. 대학 등록금은. 예. 네. 이런 문자를 입영 대상자들에 보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은 말이죠. 군대 있을 때도 이자가 나옵니다. 네. 전혀 해결하냐? 이자만 쌓이지.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그 병무청의 생명 연장의 꿈이다. 병무청이 욕을 많이 먹어서 네.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겠는가. 네. 매친이 고프다. 군복무가 해결한다고. 매치를 고프는 상표로 아시는데 네. 원래는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네. 네. 생명 연장을 연구하셨다. 네. 그분을 병무청은 초청하세요. 돌아가셨나요? 네. 병무청이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군복무가 해결이다. 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국제정치까지 또 영국 얘기까지 했으니까 국제정치 한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